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숨겨진 수익률 1%를 올려줄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잠깐만.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잠깐만을 잘 보고 계신다라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찍을 때마다 이거를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신다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적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도움이 된다면요,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거 한번 봐봐라 라고 하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좀 정보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보 굉장히 이 알려드리는 공부 내용들이 사소하지만 정말로 숨겨진 수익률을 찾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꼭꼭 챙겨드릴 테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또 한번 찾아볼까,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해볼까를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로 정적 VI 발동입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호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가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잘 못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가는 아마 보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호가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자타공인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저의 스스로의 생각이지만 문현진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할 정도로 호가는 보기가 정말 어렵고요,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는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이거를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호가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보기는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정적 발동 예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냐면요,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항상 뭔가 급등을 하다가 멈춰버려요. 그죠? 멈춰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려고 주문 넣어도 사지질 않아요, 팔려고 주문 넣어도 팔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시는 분들 좀 많고요. 그래서 정적 발동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에서 발생이 되니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급락할 때 발생이 되기도 해요. 뭔가 후루룩 떨어질 때 보니까 이거 떨어진다,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팔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적 발동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호가를 보다 보면 정적 발동 이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기준이 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정적 발동이 걸리게 되면은 정적 VI 발동 해가지고 발동된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발동된 시간 이후로 딱 2분 동안 정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단일가 호가로 단일가 매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들어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을까 조금 몰랐다면요, 오늘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적 VI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나오게 되는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과거 한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4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요, 주식 등락 폭을요, 4년 넘었구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시간 많이 갔네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주식 등락 폭이 원래 15%였어요. 하루에 상한가 하면은 15%가 상한가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변화가 생겼죠. 30%로 바뀌게 되면서 30% 동안 한 번에 움직이게 되면은 너무 주가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적 VI 발동이라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하는데요, 동적 VI 발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매수 주문 재결이라든지 이게 직전 호가 대비해서 6%라든지 4% 이렇게 갑자기 급등락이 발생이 되면은 정지가 되는 형태인 건데요, 사실 그런 동적 VI 발동보다는요, 정적 VI 발동
발동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적 VI 발동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영어로는 volatility, 네, interruption이라고 하는 건데 뭐 알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죠? 저도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이 자료 만들면서 찾아낸 거고요. V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VI 발동으로 보시고 또는 변동성 완화 장치 또는 정적 발동이라고도 부르고 VI 발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그렇게 발동이 되는 기준이요. 변동폭이 10%일 때 발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10%라는 말은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 아침 시가가 10% 이상 올라오게 되면 아침부터 걸리는 게 바로 정적 발동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10% 이상 움직이게 되면은 정적 발동이 땅 하고 걸려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적 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해지는 가격이 있거든요. 정적 발동이 들어갈 때는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정적 발동이 끝나고 나니까 9,800원으로 끝났다. 그러면 9,800원을 기준으로 또 10% 상승, 10% 하락 시에 또 정적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끝난 가격, 마지막으로 끝난 가격 대비해서 10%가 올라가거나 10%가 내려갈 때 정적 발동이 걸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정적 발동이 걸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정적 발동이 걸리게 되면요, 2분 동안은 우리가 종가처럼 우리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종가를 보시게 되면은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넣어도 사지지 않고 팔으려고 해도 팔아지지 않는 형태로 되면서 2분 동안 모아진 주문을 보면서 제일 체결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갑자기 체결이 빵 하고 이루어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10%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마다 발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가 상승이 되고 정적 발동이 걸리고요, 다시 20%대까지 20%대까지 가가지고 정적 발동이 걸렸는데 또 10%가 빠지면 또 정적 발동이 또 걸려요. 거기서 또 상승을 하면은 10% 또 올라가면 또 걸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내려가면 또 걸리고 또 내려가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요, 하루에 막 6번, 7번, 5번 막 계속 이렇게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게 10%가 변할 때마다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떤 종목은 이런 종목도 있어요. 시가 이후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막 10%, 20%대도 끝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갈 때 정적 발동 한번, 또 한번 상한가까지 갈 때 딱 그 상한가 들어갔다 내려갈 때 10% 빠져서 한번, 또 떨어진다고 한번 계속 그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 발동은 우리가 조금은 잘 이용을 한다면 좋은 내용이 되는데, 조금 모르고 있다면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 장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굳이 안다고 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건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순간에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적 VI 발동을 하게 되면은 체크를 3가지만 하자. 우리 잠깐만 시간이니까요, 3가지만 체크를 해서 3가지 정도만 딱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뭐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적 VI 발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걸렸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보장되진 않아요.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정적 발동이 걸렸다고 해가지고요,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매수 주문을 넣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정적 발동이라는 게 상승의 힘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힘이 더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거는 어쨌든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조건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저걸 기법 삼아서 정적 발동 걸리면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저거를 고정적으로 정적 발동은 주가 상승이다 라고 본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정적 발동이 걸리게 되면요, 2분간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분간은 단일 호가로 주문만 받게 되는 거지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보유 종목이 발동 시에는요, 매도 전략을 정적 발동이 걸리기 전에 판다든지 정적 발동이 걸린 이후에 판다든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지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호가를 보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조금만 돌아갈게요. 호가를 보게 되면은 요 호가 창 안에 정적 발동 VI, 정적 VI 발동 예상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51,100원, 삼성전자 기준으로 46,000원 대비 10% 올라가면은 51,100원이고요. 10% 빠지게 되면 41,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저런 정적 발동이 걸리기 전에 팔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정적 발동이 걸렸을 때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더 큰 상승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할 때 팔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않을 때 그걸 보고 빨리 매도 전략을 잘 짜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정적 발동이 걸렸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발력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순발력을 발휘하려면 평소에 그만큼 단련을 하고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많이 보셔야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적 발동이 VI가 발동이 되면요, 단일가 매매가 끝날 때 형성된 가격이 기준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짜리가 10% 올라가게 되면은 11,000원이 됩니다. 그죠? 10,000원이 10% 올라가면 11,000원이 되기 때문에 11,000원에서 정적 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딱 시작이 되고 단일가 매매 렛츠고 했는데, 우리 종가도 보면은 종가에 들어가기 전 가격이랑 끝날 때 가격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적 발동이 들어갈 때는 11,000원이었으나 갑자기 정적 발동이 걸리자마자 매도 주문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1,500원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정적 발동이 2분간 주문을 받았더니 1,500원부터 다시 재출발한다 했을 때 11,000원을 기준으로 10%를 보는 게 아니라요, 1,500원을 기준으로 10% 빠지거나 10% 올라간 자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조금 생각을 해보시거나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받을 때 제가 말했던 것을 한번 딱 되새겨 본다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현상을 보시는 것도 조금 좋다라는 건데요. 정적 발동이 들어간 가격 기준이 아니라 끝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에서 정적 발동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좀 엄청나게 급등락이 심할 때는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정적 발동이 걸려 출발했는데 그 가격이 12,000원으로 더 급등해서 풀려서 출발할 때가 있고요. 또는 그 가격이 밑으로 쭉 빠지면서 10,000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급등락폭을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호가에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정적 발동이 걸렸다고 했을 때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과매도 구간이 생기거나 과매수 구간,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서 막 몰려들거나 사람들이 너무 팔고 싶어서 매도하기 시작을 할 때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 멈추시고 이성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조금 줄이고자 만들어낸 장치이기 때문에 이 장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매매할 때 전략 짜기도 좀 수월하고요. 급등을 할 때 또는 급락할 때 이 장치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이게 뭐야 하고 정지가 왜 됐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하고 막 덜컥 겁먹을 수도 있는데, 알고 있다면은 그런 장치구나, 그럼 내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거니까 2분 동안 빨리 순발력을 발휘를 해봐야 되겠다, 팔까 아니면 더 살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적 VI 발동이라는 것은 매매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좀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약간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 내용들 꼭 잘 기억하시면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잠깐만 멈추신 다음에 항상 공부했던 걸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적 발동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강연회를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제가 잠깐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조금 중요할 수 있는, 뭔가 물어보기는 조금 뭔가 부끄럽지만 모르고 넘어가자니 찝찝한 그런 내용들 항상 잘 찾아와가지고 잠깐만 해서 다뤄볼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